안녕하십니까. 전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8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면서 오늘도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가기부 장관을 지내신 국무총리급 윤석열 캠퍼의 국민부대변인 김영한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맞죠? 아직도 국민부대변인 하십니까? 윤석열 캠퍼. 여기 이제 혼술을 안 먹었는데도 벌써 한 잔 먹고 지금 국무총리급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 총리 시절에 막걸리 7,000병 마셨다고. 자, 그리고 지금 김영한 장관님께서는 김영한 TV를 운영을 하고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라이브도 어떤 사안이 생기면 계속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부러워서 저도 지금 라이브를 좀 준비를 할까 생각 중인데 지금 구독자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7만 244명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야, 몇 개월 만에요? 이제 라이브를 시작한 것은 한 달 반 정도 됐고요. 그럼 한 달 만에 얼마나 또 구독자 수가 늘어났을 건데요? 한 5, 6만 늘어난 거죠.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2달쯤 됐고 6월 8일부터 했으니까요. 야.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올라갔는가 순서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저기 구독자 수 급상승 순 네, 그 있죠. 순에 11번째인가 뭐 10번째 그 정도 대단합니다. 됐어요. 저도 봤는데 상당히 명쾌하고 통쾌하게 시사 해설을 하시니까 다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주로 이민 가시겠다고 했잖아요. 우주로? 우주. 아니 우리 윤석열 되면은 아니, 이준석이가 그러니까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그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예, 우주로 이민 간다고 했는데 오늘 이준석은 윤석열 되면은 지구를 뜬다고 했거든요. 3월달에. 그 이제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정치권에서 나는 우선은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싫어하는 이유. 네. 그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둘이 이제 그러시는 거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이 윤석열을 미워하는 이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이준석이 지금 같이 싸우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당선 또 네. 윤석열의 우리 국민의힘으로 입당은 다 이준석의 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렇죠? 예. 어쨌든 당 대표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이기면 그 공이 제1 수훈이 우리 이준석이 되는 건데. 이기면 그렇죠. 근데 왜 네. 그렇게 그 가능성이 크고 현재로 보면 뭐 지지율도 높고 한데 왜 그렇게 디스를 하는지 왜 이렇게 흠집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고. 정말 모르세요? 나도 모르고 우리 당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분노하고 막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혈압이 별로 안 올라가요, 이게.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조금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윤석열을 괴롭히면은 윤석열의 지지율가 내려가요. 이를테면 당에 들어와라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든지. 우리 당원들은 실망해서 다른 후보한테 간다고 치죠. 근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하는 그 태도 뭔가요? 무슨 토론회인가 그거 하는 후보 토론회 토론 배틀. 그게 있었고 또 뭐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봉사활동, 그다음에 대권주자들 회의, 전체 회의 이런 거를 막 만들어서 이준석이 딱 중앙에 서가지고 대권주자 쫙 거느리려고 하는 그 그림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우리는 그런 거 못 가겠다. 나는 지금 고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렇게 했으면 윤석열한테 데미지가 가요.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선거 나가면 5% 신다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는 후보에 대한 모욕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약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에게 데미지가 가지 윤석열한테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윤석열은 저 사람이 그래서 그 당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구나. 또 윤석열은 좀 밖에 있는 것이 좋았는데 괜히 들어갔구나. 오늘 김종인 인터뷰 내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악수다. 지금 들어간 게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박상민 원래 11월 단일화 이야기를 민 컨설팅 그분도
윤석열이 지금 그 당에 들어간 거는 외연을 확장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들어간 거기 네. 때문에 당의 후보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네. 그다음에 본선 가면 본선이 악화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악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윤석열이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람들한테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 난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네. 근데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아서 난 후보가 될 것이고 1번, 2번 싸운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뭔가 시원해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정리가 됐죠. 불확실성이 제거가 그렇지. 된 거죠.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해서 단일화가 어떻고 그런데 네. 윤석열이 밖에 있으면 이게 진짜 뭐 복잡해져. 네.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한 상황인데 거기서 뭐 자잘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에 전례가 없고요. 이게 네, 우선. 네. 과거에 당대표가 이렇게 한 적이 없고 네. 또 이제 당대표와 후보 가운데 지금은 후보의 시간이잖아요. 네. 후보를 뛰어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런 지지율 빠질까봐 걱정을 해야 돼. 누구든 간에. 그런데 후보가 마치 저 대표가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졌으면 하는 거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그렇죠. 하게 되면 이게 해당 행위처럼 느껴져 갖고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잘못 뽑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 국민 부대변인 맡고 계시니까는 이제 그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김종인이 왜 안철수 미워하는지. 과거에 그 10년 전에 안철수 멘토 역할을 했는데 안철수가 김종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때 뭐 국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뭐 국회의원들 전부 다 뭐 비리나 저지르는데 내가 왜 들어갑니까 해서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안 좋아졌고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하는 거는 오늘 뭐 여러 군데 언론 나왔잖아요. 본인도 그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그 뭐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뭐 지구를 뜬다 하면서 아니 그래도 나중에 윤석열이 오라고 당신 내 캠프로 오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는 나는 저 대통령 만들 사람 따로 있어 유승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 당권 잡아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그러면은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을 배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하신 말씀이 형식 논리적으로 맞아요. 예. 그 이제 김종인이 3년 전에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다. 예. 뭐 근데 정치권에서 3년 전 일을 기억해가지고 그걸 오금을 받고 그 꽁한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예. 또 그 뒤에 뭐 사과도 했고 뭐 또 좋은 관계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제 원망을 물에 흘러 보내야지. 노인네가 뭐 그 우리 저 선배가 되셔가지고 그 후배가 그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고 해서 3년 동안 꽁할 분이 아니야. 그분은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그 많은 그 우여곡절도 겪었고 본인도 많은 그런 비판을 받았고 그 원숙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여간 그런 것들은 이준석 윤석열은요. 유승민을 염두에 두고 유승민 그거는 이제 당 대표 되기 전에 또 당 대표가 된다고 자기도 생각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당권을 잡으면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 그런 말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연장했으면 이거 유승민 때문에 그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동안에 이준석의 당선은 야당 사회도 처음 있는 일이고 자기도 모르고 또 그런 변화가 있으려면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운 급격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얘기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체중을 실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뭐 그런다면서 조크같이 한 건데 그게 그대로 지금 와서 이제 됐죠.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당 대표가 됐다 그러니 속으로는 유승민이가 됐으면 좋겠다 같은 값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승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의 그 지지율 높은 후보를 유력 후보를 깎아내리는 것은 안 된다 그래. 하고 있잖아요. 유승민을 끌어올리고 이분은 그냥 가만히 두면 돼. 그런데 이걸 깎아내려가고 유승민을 이 깎아내린다고 유승민이 뜨는 게 아니야. 최재형이 뜨거나 홍준표가 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라는 아주 새로운 그 뭐라고 할까 브루칩 같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하나의 지금 이제 요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앞으로 구말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관리해서 자기 이미지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누구죠? 신지호 그 정무실장이죠. 정무실장이 이야기한 탄핵. 그것은 신지호 정무실장의 개인 의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튜브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뭐 종편도 많이 가잖아요. 그 이제 이준석도 이 종편 많이 가는 거 있잖아.
예. 가서 그냥 우리 좀 가볍게 얘기하잖아. 유튜브 같은 데는. 그렇죠. 막 그러는데 그것만 딱 떼어내면 예. 굉장히 사안이 그 중대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신지호 그 실장 발언도 그 두 사람 예. 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냥 뭐 그 유튜브 하는 그냥 논객이었다고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은 뭐냐? 이준석은 당 대표가 돼버려서 예. 무게가 달라. 말하는 게 무게가 달라. 예, 예, 그러니까 예. 말이 이제 신중해져야 돼. 예. 이제 이런 얘기도 내가 과거에 그 뭐 종편에 가서 그런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전혀 난 당 대표로서 뭔가 야권이 승리하는데 기여해야지 내가 무슨 뭐 특정 후보를 돕는다거나 그건 옳지 않소. 예.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예. 또 신지호도 그 발언을 그렇게 했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탄핵받을 수 있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얘기를 하면 이건 지금 윤석열의 총무실장인가 뭐로 비치어서 이거 윤석열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어제 그 세월호에 대한 그 페이스북 글을 썼잖아요. 예. 맞아 언론에 반응이 있었는데 예. 아침에 꼭 걱정되더라고. 내가 요즘에 무슨 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원 김영환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무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영환이 아니야. 윤석열 캠프죠. 윤석열을 돕고 있는 그 당직이 없다 보니까 예. 윤석열을 돕고 있는 예. 김영환 전 의원이야. 예. 근데 거기서 제가 뭐 세월호에 가서 그 참형진처럼 막말을 했다든지 예.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되더라고 말 하나하나가. 아니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후보가 아니잖아. 나는 내가 망가져도 되지만 나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을 어떻게 탄핵합니까? 지금 뽑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기분 같아서는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어제 제가 생방송 하는데 이준석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정답을 말해줬어요. 뭐죠? 그 이제 우리 아버지가 중국식 주방장인데 예. 세상을 사랑하는 처세술로 나한테 늘 한 말씀이 있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예. 저 정치판에서 치면 그냥 집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이기면은 네. 본선에 가서 이긴다면 그렇게 해야 돼. 지금 걸어야 돼 여기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준석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준석하고 싸우는 거는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국민의힘도 빠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빠지면 윤석열 빠지는 거란 말이지. 네, 네. 그러니까 콩가루 지분이고 이건 윤석열의 정치력의 부재로 보이지 이준석이 그 좀 나쁜 짓 했구나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갈 길이 바쁜 우리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나는 뭐 절대 그런 거 없고 또 토론하려면 토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굽히면은 윤석열이 올라가지 이준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을 만들었어요. 내가 시인이기 때문에. 예,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돌고래는 예. 멸치와 고등어를 섬기라. 왜? 그 무시하지 말고 멸치와 돌고래 같은 그런 동물들 생태계를 잘 키워야 돼. 그분들이 예. 돌고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근데 그걸 무시하면은 생태계가 파괴돼 갖고 자기가 죽어. 예. 그러니까 잘 섬기고 1% 안 된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존중하고 그 0.1% 사람이 와가지고 뭐 질문을 하더라도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요즘 네. 한 말 좋구만. 이 정치 의원들 만나면 다 정치 선배님들이시고 뭐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준석 후보한테도 그동안 많이 안철수한테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머리를 굽히는데 그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돌고래하고 멸치 고등어에 안 들어가요. 이건 대권 주자들 이야기잖아요. 이준석은 자기가 어장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어장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안이 벌어졌으면 이준석이 그때 뭐 유승민 이야기하고 뭐 지구를 뜨겠다는 이야기는 3월 달이면 내가 대표 되기 전이고 지금 대표가 됐으니 그때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나온 게 이제 탄핵 이야기까지 꺼내는 거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 패싱 논란, 공격 목적이 뭐 있는지 명확해진다. 뭐 지속적으로 나를 흔들고 있다. 그리고 뭐 유튜버들과 관계가 더 중요한 거 봅니다.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건성하십시오. 이렇게 조롱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준석은 그 이야기를 탄핵론을 한 참모를 자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는
그냥 무시한다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준석이, 그리고 홍준표도 또 이준석 편을 돌면서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잘라라. 그리고 윤석열은 보수 개멸을 시키고, 정권에서 토사구팽 되고 나서 하면서 어떤 졸개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정치권의 졸개들을 모아서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장 신조부터 잘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면은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시장 통해서 싸움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그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또 불구경도 재밌어. 응?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참 그렇지만 그런 건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 지금 이준석의 말씀은 이준석의 인격이에요. 예. 이준석의 정치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갈 길이 바빠. 여기 뒷다리를 잡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 후보도 잘 지지율도 지켜야 되고 후보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본선 가서 이겨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하고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양쪽이 다 정리하면 좋은데 만약에 한쪽이 계속 저렇게 문제가 그렇죠. 제기가 될 경우는 그럴 경우는 그냥 웃고 가야 된다. 무시 전략. 무시는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아이고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무시 전략이죠. 그거는 달래기. 그렇지. 달래기하고 포용 전략. 어르고 달래기. 섬기기 전략. 그게 지금 돌고래가 돌고래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성서가 가리키는 일이에요. 성서가 항상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까지 내놓는 거 있잖아요. 고소를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거.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14명 토론회가 아니라 쪽방청이 아니라 쓰레기 줍는 거라도 오라면 갑니다. 그러는 거야. 좀 손해보고 답답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요.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하면 선거 다른 거 할 것 없이도 이겨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저렇게 다 알거든요. 국민들이 다 그냥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막 계속해 막 넣는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저 참고 견디는구나. 그걸 아주 기꺼이 해야 돼. 기분 나쁜데 이놈 내가 가만히 안 둘 건데 이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되고 그냥 기꺼이. 그럴 때 윤석열의 포용력이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순간에 지도자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럴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제 국민들이 막 저렇게 어긋장을 놓고 지식인들이 비판을 할 때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승질 나가지고 막 뭐를 집어 던지는가 아니면 참고 견디는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데 지난번에 왜 저기 있었잖아요. 그 장모님 구속되는 날이 있었잖아요. 구속되는 날 그분이 김영삼 기념관 갔었단 말이야. 김대중 기념관도 갔었고 김영삼 기념관도 갔었고. 갔는데 그때 이제 장모가 가는 차 안에서 이게 장모가 구속된 거예요. 그때 국민들은 뭐를 보는 거냐면 장모가 구속됐으니까 저 사람 참 문제가 있구나. 그게 아니고 장모가 구속됐는데 윤석열이가 표정이 어떤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위기 관리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 당에 가서 그냥 속이야 탔겠죠. 속도 상하고 이게 좀 무슨 불길한인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서 그냥 뚜벅뚜벅 김영삼 얘기된 것대로 하고 다 일정을 소화하고 이제 돌아가면은 저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의 그 표정을 보는 거예요. 이준석이 저렇게 할 때 지금 관심이 이준석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어떻게 발언하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 어제 그저께가 나왔더라고. 윤석열이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난 가만히 안 있겠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국민 부대변인으로서 지금 아직 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화 걸면 되겠지만 그것도 괜히 화냈는데 가서 또 전화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날 논평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준석하고 난 앙금 없단 말이야. 닭다리도 나눠 먹었다고 그렇게 이제 유아 제스처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좀 달래기도 하고 포용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준석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14명을 다 모아서 그 토론회를 전부 한 20차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
그 목적이 뭐냐를 보면은 단순히 본인이 뭐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연합뉴스 기사 중에서 확 눈에 띄던데 이게 왜 그 이준석이 이렇게 하느냐 막 여러 뭐 토론회를 열려고 하고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 경선 준비위원회가 그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18일 정책 토론회를 여는데 강한 불만 표시로 해석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지호가 강한 불만을 했는데 윤석열 쪽은 경준이 배후에 이준석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준석이 유승민이나 오세훈을 대선 후보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치 신인인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에게 불리한 각종 토론회를 막 강행을 해서 13대 1로 싸움을 붙여서 집중적으로 윤석열을 공격을 하게 해서 윤석열의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이니까 제대로 대처를 못할 거 아니에요. 13명이 막 달려들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을 아웃시키고 유승민이나 오세훈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는 목적 아니냐 이건데. 나는 내가 그래도 뭐 떨어지긴 했지만 망고풍상 아니에요? 선거를 뭐 10번을 했으니까 예, TV 토론 얼마나 많이 했어. 그렇죠. 나도 뭐 저 강적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얘기했던 하셨죠. 시절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윤석열의 최고의 기회죠. 오히려. 그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경선준비위원회가 그런 취지로 윤석열을 거기로 불러냈다고 다 알고 있어.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볼 거야. 13명이 나왔잖아. 12명은 관심이 없어. 그렇죠. 윤석열이를 어떻게 공격하나, 어떻게 말하나, 그걸 볼 거예요. 그렇죠. 1대 12 싸움을, 13 싸움을 즐기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대표적인 그 포맷이 있었던 것은 언제냐면, 검찰총장 청문회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12시간 견뎠어요. 근데 윤석열을 얼마를 견뎌야 되냐면 2시간 견디면 돼요. 2시간. 근데 13명이 자기 정견을 발표해야 돼. 5분씩 발표해도 1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10분씩 해도 130분이야. 기자들도 지루하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1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일문일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자기 거 가지고 A, B, C, D에서 13명이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질문을 받는 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게 시간이 5분도 안 될 거예요. 자기 거 발표하고 나서 서로 이제 상대방에게 주도권 뭐 논쟁. 근데 뭐 마음이 급해가지고 전부 이제 윤석열한테 할 거단 말이에요. 그 속내를 다 보고 있어. 근데 윤석열이 천하의 윤석열이 잡박 박사야. 그리고 언변이 좋아. 그럼 모른다고 하면 돼.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구조가 벌써 한 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구조가 전 국민이 윤석열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단 동정심을 깔고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장을 어떻게 만들어? 모든 13명, 12명을 B급으로 만들고 자기가 주연이 되는 그런 장을 어떻게 만드냐 말이야. 근데 이준석이가 생각한 그 포맷이 역으로 뒤집으면 윤석열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고 끝나면 선거가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전제가 그만큼 이제 맷집이 있어야 되고 또 실력이 있어야죠. 최근에 이제 좀 드러난 거 몇 가지 보면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잘못 들어가지고 부정식품, 뭐 후쿠시마 원전, 뭐 주 120시간 노동 이런 게 나와서 막말 프레임 틀에 막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이 12명 공격을 다 막아내서 능수능란한 그런 정치 소리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치 초년병에게 불리한 각종 토론회 이렇게 나왔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변호를 해볼까요?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내 정치가 날아가요. 저 25년 다 정치해가지고 그 입에다 털어놓고 완전히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이 정말 깜인가 아닌가 능력이 있나 없나 이거 관찰했을 거 아니야. 밥 먹으면서도 관찰하고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나와서 내가 얘기해 두 가지를 얘기해.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윤 총장한테 윤 총장은 앞으로 검찰보다는 정치에 맞는 사람이요. 검찰보다 정치에 맞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시를 쓰고 내가 지금 25년 동안 막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시잖아요. 내가 무관이지만 내가 어제 페이스북 뭐 20줄인가 그거 써가지고 조선일보 일면톱, 조선TV 일면톱, 중앙일보, 세계일보, 뭐 데일리안 뭐 해가지고 댓글이 3만 개가 달려. 3만 개. 어떻게 세월호의
9번이나 조사한 세월호가 무죄가 나온 것을 가지고 말해요.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드루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드루킹과 세월호를 연결한다는 건 전 세계에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니까 그걸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세월호에서 내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세월호 이제 그만 내려라 말이야. 이제 아주 지금 국민들이 지겨워하고 있단 네, 말이야. 네.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심었는데 아직도 안 해요. 어제 청와대 논평이 뭐냐면 또 사참인가 뭐 거기에다가 맡긴대요. 네,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 얘기를 전 국민이 다 내렸어. 그 유가족들도 다 내렸어. 내가 저 세월호 유가족도 제일 많이 치료하는 의사예요. 치과 의사야. 아, 예, 그 예. 우리 환자 내가 치료하는 교정 환자 2명이 죽었어. 그리고 그 안산 지역구니까. 아, 예, 예. 유가족들이 팽목항 가기 전에 내가 팽목항에 먼저 갔다니까. 예, 예, 예. 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조시도 쓰고 눈물도 빨리고 내가 정신 그만두려고 그랬어. 나 예, 때문에 예. 다 애들 못 구했다고. 아이고, 세월호 7시간 내가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그만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9년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9번 해서 없으면 없는 거지. 그걸 또 만들려고 또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야 이제 그만합시다. 지겹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월호 또 그러면 이게 역풍이 오는 거예요. 네, 네. 다 내렸습니다. 국민들 다 이제 다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한 번만 안 가셨는데 당신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날 팽목항 가셔가지고 고맙다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이요? 내가 그렇죠. 그 얘기. 얘들아 미안하고 고맙다고 막. 박근혜 탄핵에 내가 볼 때 60 내지 70%의 정서적 공감은 예. 세월호 아이들 못 구한 거예요. 그것도 또 7시간까지 뭐 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어제 그 조사위에서 청와대 그 대통령 기록물, 예. 그다음에 그 통수신 뭐 이런 거 해양수안부 뭐 다 뒤져봤으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 예, 예. 그렇게 났죠. 그러면 뭐 때문에 탄핵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대통령 하산하십시오. 이제는 예. 하산하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드루킹 사건을 만약에 이렇게 9번씩이나 하고 뭐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뭐 했잖아요. 그렇게 막 뒤져서 공소유지 다 끝난 것도 막 뒤지고 막 해서 막 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면 드루킹 사건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됐잖아요. 내 말을 그래도 잘 맛깔나게 한다 그런 얘기에 내가. 예. 그런 시인의 감각으로 볼 때, 예. 윤석열 저 양반은 예. 내가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8일날 식사하고 나와서 기자들 예. 다 했는데 청문회 걱정 없고 또 TV 토론 걱정 없다. 예. 달변이야. 예. 박학다시게. 그리고 명석해 머리가. 예. 다 확인했어요. 나경원이한테도 확인하고 고시 공부한 사람 이거 9번이나 떨어졌다니 머리가 좀 맹한 거 아니야? 물어봤단 말이야. 너무라고 떨어졌나? 아주 명석하고 예. 고시하다가 사상계 만들라고 사상계라는 잡지 만들고 예. 그만두고 나가고 뭐 JS 밀부터 시작해서 뭐 독서량 잡학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뭐 나 그렇게 여기 TV 토론하는데 이거 A4 용지가 없잖아 지금. 예. 이걸 갖고 가지는 않잖아. 어디 TV 방송국 가서 이거 안 갖고 가지. 이거 A4 늘 읽잖아 이 문재인 대통령. 누구는. 예. 그런데 이거 없이 이제 하다 보니 또 자기는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세박하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일답하고 뭐 13명 다 해서 부동산 물어 뻔한 거예요, 그게. 뭐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 난 걱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판을 벌리면 다 국민들은 기대치가 뭐냐, 윤석열이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견디면 그냥 우길승천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럼 탁구 선수가 이제 일본 선수하고 우리 그 신동 하나 있잖아. 탁구 선수 있는데 저기서 스매싱 했는데 받아 넘겨. 그다음 카트 했는데 받아 넘겨. 또 스트로크 때렸는데 받아 넘겨. 다 받아 넘기면 저놈이 할 게 없어. 나중에는 뭐 허탈해지죠. 그래가지고 헛발질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그 문제는 보통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볼 땐 최재형 후보는 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이제 한 번 할 때 괜찮은데 한 번 더 세 번 네 번 하면 그 뭘로 나왔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윤석열은 그래도 좀 시간이 있었고 검찰 수사라는 것이 또 각 분야의
그 도둑놈들 잡아놓고 뭐 이렇게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각 그래서 분야를 다 다루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라고 해서 초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대통령 수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 맞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했어요. 제가 김대중, 뭐 보니까. 노무현 뭐 예, 다 그때 했으니까 경찰 간부 뭐. 정치를 아주 해박하게 듣고 있어요. 예.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민정수석이 네. 박정희 대통령 때 68년도에 김대중이 강원도 유세에서 청와대가 다 썩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 화가 엄청 났다는 예, 거예요. 저 예. 김대중이 저놈 때문에 될 게 없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예. 쟤들이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썩었다는데 지금 썩었냐?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썩었는가 안 썩었는가를 조사하는 내부 감찰하는 예, 예. 수석을 만들자. 그래서 민정수석이 생겼다는 거예요. 썩었는 잘 썩었는. 그거를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이건계라는 거예요. 네, 그 검사장 출신 그때 뭐 슬로모션 사건에 연루해. 근데 그 얘기를 나는 누구한테 듣냐면 윤석열 총장한테 들었단 말이야. 예, 예. 이게 내가 정치를 25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예, 얘기야. 내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뭐 10년 가까이 정치를 했는데도 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왜 생겼는지. 그 민정수석이 생겼고 민정수석이 요번에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부패 문제라든지 이거 조국 사태 문제가 그렇게 생겼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만약에 국회 TV 토론 가서 하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동받겠다. 그리고 절대 저 토론에서 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엄청 실력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러네. 지가 질문할 때만 똑똑해. 답변할 때는 꽝이야 꽝. 그러니까 박정희가 청와대 안에 썩은 곳을 정권 안에 썩은 곳을 찾아 뒤져내라고 민정수석을 만들었는데 지금 민정수석이 오히려 썩어서 썩은 곳을 감추고 막 보호하고 있다 막 그런 조국을 이제 겨냥을 해서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최근에 언론 인터뷰 같은 데서 그 논란이 되는 이런 말 실수 이런 것은 예방 주사를 맞은 셈이네요 그럼. 그럼 나중에 이제 본 게임 앞두고. 지금 제가 볼 때, 뭐 무슨 말실수라고 막 시리즈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네. 120시간 같은 거는 네. 예로 든 거예요. 네, 그치? 그렇죠. 예, 그거는. 아니, 대통령 선거가 나가서 뭐, 근로시간을 120시간을 하자는 사람 전 세계에 없어. 그거는 바보 천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루에 17시간 근무해요. 그래.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게임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죠. 한 건데 그걸 말꼬리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구에 가서 이게 지금 대구 시민들이 말이야 이렇게 그걸 고립시킨다고 하면은 네. 그 고립시킨다는 놈이 귀태 얘기하고는 막말한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홍모 씨. 예. 그런데 아니 그걸 고립시키지 않은 게 막말이지. 다른 데 같으면 민난이 일어난다는 게 왜 그게 막말이에요. 그 대구 시민들이 성숙해서 그런 거 다 했다는 얘기지. 네. 그런 걸 또 막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쿠시마 말고 그 저 부정식품 그 부정식품. 문제 그 저 누구야 경작자 프리드만, 밀턴 프리드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한 것도 그 얘기의 논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뭐 무슨 부정식품 논지는 지금 우리나라 부정식품 갖고 얘기한 건데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은 이 좀 그 선택할 수 먹을 수 있는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선택할 그거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는 그렇지 거죠. 이제 그 논지를 바꿔 가지고 그렇게 몰았어요. 네. 이제 그걸 도사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국이 그 매일경제 그 지면 안 놓은 걸 유튜브 영상에다 1시간 거를 다 틀어놨거든요. 올려놨거든요. 매일경제. 그러니까 조국이 그거 들으면서 뭘 꼬투리를 잡을까 하다가 딱 찾아냈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좌표를 찍은 거지.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그거예요. 예, 예. 후쿠시마 원전은 뭐 다 알잖아요. 예, 그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다 통틀어서 바지 한번 벗을까요?보다 그 바지 한번 벗을까요?는 그거는 역대급이야. 예. 전 세계급이야. 그리고 아니 그 왜 나무나 거를 갖다 차용하냐 말이야. 바지 한번 벗을까요? 뭐 그게 거기 배우 스캔들부터 다 있는 거잖아요. 다 들어가 그다음에 있죠. 예. 왜 그 언론법 있잖아. 예. 과감하게 날치기 하란 말이야. 이게 지금 무슨 롬멜 장군이 무슨 누구하고 좀 전투하나? 에? 그러니까 그러면 바지 한번 벗을까요? 이런 게 만약에 거꾸로 됐으면은 엄청나게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막 좌표 찍어서 막 공격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보수 우파 쪽에서 했으면은. 근데 이제 진보 좌파 쪽에 했으니까 보수 우파가 그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데 진보 좌파는 보수 우파에서 부정식품 이야기 이런 거 한 번씩 놓으면은 일제 쫙 조국이 딱 덜쳐내서 좌표 딱 찍으니까 쫙 공격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했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예방주사를 맞았고 지금 다시 뭐 메시지 관리를 하고 뭐 레드팀도 만들고 하니까 1대 12, 13이 돼도 문제없다. 그럼.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제로서 그 최고의 저격수 한 사람이 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제.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를 24시간 감시하는 세계 윤석열 감시단 단장이 역사에서 사라졌다니까요. 그게 조국 선생님이에요. 조국 선생님이 어제 그 정경심. 그 2심 그 판결 7개 유죄를 받음으로써 예. 그 저격수의 총이 예. 그 제대로 나가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에이, 그래도 법원해서 그냥 그대로 또 할까요? 할까요? 그런데